안녕하세요. 가구박사 유박사입니다. 자, 요즘 스탠딩 데스크가 대세이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가 대세이죠. 서서 쓰고 앉아서 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오토데스크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시중에 보면 19만 원부터 해서 39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와,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리를 조사하다 보면 제조하는 공장 브랜드는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죠. 오토데스크를 첫 번째 고를 때 브랜드에 연연하는 방법도 있는데 브랜드보다는 자체 제품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튼튼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튼튼하게 만들어야 튼튼합니다. 부자가 돼야 잘 삽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됩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자,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코 튼튼해질 수 없는데, 자,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두꺼운 소재와 탄탄한 철제를 사용하면 튼튼해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운영 능력이에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그 다음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불편했던 것들. 우리가 가격이 낮으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옆으로 흔들림들이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앞뒤로 흔들리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울어질 것 같은 것도 감수해야 되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그럴 필요가 없죠. 나한테 맞는지를 주도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독일에 있는 브랜드, 미국의 유명한 오피스 브랜드들 전부 다 모터는 모터 전문 회사에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우리 거 이거는 800N의 힘으로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의 두께는 5mm 두께로 해줘. 판은 옆으로 파는 이 판의 두께는 나는 5mm가 필요해. 그러니 5mm 두께로 해주고 이것은 이렇게 80mm가 나는 필요해. 그리고 앞뒤의 길이가 짧으면 기우뚱하니까 55cm 말고 66cm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컬럼인데, 자, 1단, 2단, 3단. 기둥이란 뜻인데, 이 기둥을 영어로 바꾸면 컬럼인데, 3단 컬럼으로 바꿔줘 라고 오더메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터에 대한 기술은 모터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운용하는 브랜드의 마인드에 따라서 책상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얼마만큼의 무게로 들어 올릴 것인지, 흔들리면 안 되는지에 따라서 철제의 두께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가 브랜드의 맛에 따라서 그 다음에 리모컨의 형태를 또 초이스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윙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할 건지 이 상태로 유지할 건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선은 어디로 뽑을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멋진 저희가 케이블 체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오토 머신에 들어가는 케이블 체인이에요. 일반 적급이 아니라 그대로 부드럽게 말리고 부드럽게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천장에 피스를 3개 박으면 이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 셀에다가 우리가 케이블을 집어넣는 거예요. 케이블을 집어넣고 이 케이블은 다시 여기로 오게 되는데 얘가 끌리죠.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자석이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자, 자석의 힘으로 원하는 데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갖다 대면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자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 체인, 이 케이블 체인만 해도 일반 회사들의 책상 한 개의 값에 해당하는 케이블 체인을 장착했고요. 그렇게 되면 내려올 때 한번 보여주세요. 떴을 때 128cm까지 올라가는 높이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그 유도선에 따라서 그대로 스무스하게 내려오죠. 자, 내가 보여줘야 되는 뒷모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 업종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케이블 체인이 저렇게 따라서 쭉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저 형태를 띠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가 장착하고 있는 케이블 체인이 장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 유도 박스가 다리에 부착이 돼야만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하나에서 벌써 기업의 마인드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좌측과 우측에 얘는 듀얼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개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는 뭐냐? 여기에 있는 애는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케이블 덕트에서 여기서 있는 파워가 지금 이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빠져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낄 때는 바로 요 홀, 넓은 홀이 요 머리에, 나사의 머리에 들어가게끔 한쪽을 기준을 잡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옆으로 밀어주면 고정. 자, 고정이 됐어요. 뺄 때는 옆으로 빼서 내려주면 분리.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낄 때는 한쪽을 맞춰주고 좌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밀어주면 고정. 이렇게 빠르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또 뭘까? 피스는 양쪽에 2개씩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멀티 콘센트 박스함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콘센트 박스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멀티 콘센트 들어가고요. 뒤로 케이블 유도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빼서 아까 그 케이블 체인으로 똑같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콘센트 빼서 노트북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바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오토 다리의 기능을 이용해서 오토로 업앤다운이 되면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격이 가장 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상판인데요. 이것은 오크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크 원목으로 800에, 깊이는 800에, 가로 사이즈는 1800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사이즈예요. 1800이면 매우 넉넉합니다. 일반 가정집에 내가 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1800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이거 결이 있는 건 이건 합판 아니야? 라고 할 때, 자, 합판이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면들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합판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건축용 자재로 써야 돼요. 건축용 자재로 써야 되는 거. 속이 비어 있으니까. 상품화할 수 없죠. 이렇게 비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꼬부라지고 눌리고 색깔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땜빵한 자국도 있고. 이것들이 일반적인 합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합판은 이런 것만 보신 거고, 컴프프로가 만드는 합판은 원목을 그냥 쓰면 수축과 팽창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컴프프로가 사용하는 원목들은 이것은 자작나무 저희가 원목입니다. 자작나무 원목인데 이렇게 균질한 라인들을 얻습니다. 판재가 이런 흠이 없이 만들어지기란, 내부가 만들어지기란 어렵지만 저희는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재들을 가장 고가의 제품들을 엄선해줬습니다. 판재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지금 25mm 두께를 가지고 만들어낸 오크 원목판이다.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면 아주 이 조밀하게 하나하나가 지금 약 1mm, 1.2mm 정도씩 판이 가로와 세로로 수없이 수십 번의 교차를 거쳐서 두꺼운 판재를 만들고 변형이 없는 판재를 만들면서 표면은 원목 그대로, 오크 원목의 그대로 느낌을 남으니까 포크로 찍어도 나무고 칼로 찍어도 나무고 그대로 나무에서 질감을 딱딱한 걸 올리면 좋겠다. 또는 나는 나무의 따뜻한 느낌이 좋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내추럴 우드를 그대로 사용했을 땐 변형이 오지만 내추럴 우드를 가공을 해서 만들어지면 값은 다소 올라가지만 변형 없이 우리가 장시간 쓸 수 있다. 오크 원목은 매우 단단합니다. 매우 단단해서 도끼자루를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게 오크 원목이고 그 다음에 가장 고급 소재를 만들 때도 오크 원목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크 원목을 일자로 집성을 해서 얘를 합판으로 만들고 판재를 만들고 가구 외장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가구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추럴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층층이 붙일 때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의자가 매우 낮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의자는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자의 조건 45cm를 준수한다. 깊이 45, 가로 45, 높이 45.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사용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만큼 썼을 때 옆에 공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가죽 데스크 패드를 하나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역자를 꺾어서 놓는 것도 있고 일자로 놓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데서 또 여기서 전기 꺼내서 쓰고요. 노트북 쓰고요. 컴퓨터 쓰고요. 다양한 책들을 올려놓고 쓴다면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 자, 이렇게 하면 느낌 오시죠? 이 양팔의 사이즈는 자기 키하고 동일해요. 이렇게 쭉 벌리면 자기 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74cm거든요. 딱 보면 60cm, 60mm 남죠? 그러면 요만큼. 아, 이것은 180cm짜리구나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이즈를 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오토 1800 내추럴 오크 원목상판을 채택한 이 제품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판매 금액은 245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을 선택할 건지 컴프프로가 선택해서 만들면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이것은 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여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체인과 케이블 유도 박스가 또 차지하고요. 하부의 전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누구한테 권하느냐면 난 복잡한 기능이 너무 싫다. 자, 올리고 내리고 S는 서머리 기능이에요. 서머리 1번 하면 이렇게 하면 1번이 정착된 거예요. 82가 지금 1번의 메모리가 된 거예요. 자, 높이 올렸다가 지금 바쁘기도 한데 내가 아빠 좀 쓰자 그러면 딱 1번 눌러주면 82cm로 가서 멈추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쓸 거 너는 아빠가 해줄 테니까. 자, 3단 컬럼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높이 때문에 그래요. 3단으로 해서 128까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6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63cm입니다. 63cm가 되면 이 오토데스크는 성인들 것 같지만 63cm만 되면 키가 140cm 정도 되는 140 정도 되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아이들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높이가 많이 내려가야 돼요. 높이가 많이 내려가려면 컬럼이 2단 컬럼으로는 72cm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72부터 높이가 128cm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3단 컬럼은 이렇게 63cm부터 128c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이의 영역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자, 지금 보이시죠? 2단 컬럼은 여기서 시작해요, 높이가. 그래야지 여기서 두 다리가 쭉 뽑아지면서 거기서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길이가 늘어나면서 128cm까지 올라가는 거고 3단 컬럼은 63cm부터 쭉 뽑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나이 키가 140 정도부터 키가 2m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윙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지 봐야 돼요. 윙이 이렇게 짧다면 이 부분은 낭창거릴 거예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살 때 윙의 길이를 봐야겠구나. 색상 상판의 사이즈가 아니라 윙의 길이를 봐야겠구나. 컬럼의 맨 하단 기둥에 80에 50 정도 되는지를 봐야겠구나. 흔들림이 싫다면. 그 다음에 베이스의 길이와 베이스의 폭을 봐야 되고 철판의 두께를 봐야 되는구나. 이 오토데스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가를 샀을 때 가장 항상 염려되는 것은 흔들림이에요. 사용할 때 흔들리는데 첫 번째는 수평 조절 레버가 땅에 밀착되는지 여기서 컬럼과 베이스가 결합될 때 여기에서 첫 번째 흔들림이 오고요. 두 번째는 요 사이에서 약 0.12mm 정도씩의 유격이 있지 않으면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본체하고 이 모터하고 연결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껐덕거리면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럼의 사이즈가 매우 중요하다. 베이스의 사이즈가 중요하다. 철판의 두께가 중요하다. 그 다음은 윙의 길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은 윙의 길이가 중요하고 상판이 두께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에 갔는지 두 번에 갔는지에 따라서 흔들림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부 구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매끗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나의 성격과 나의 취향과 가구가 잘 맞는지를 검토하면 그것이 가구를 잘 구매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구 박사 유 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이죠.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컴프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컴프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컴프프로 가구 박사 유 박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